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한국마감 증시 각도기 TV 한국마감으로 찾아온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 힘겹지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며칠간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센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업종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반도체 중심의 강력한 흐름에서 자동차로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넘어갔죠. 네. 그런데 이게 자동차로 올라간 거냐? 아니다. 그럼 뭘로 넘어간 거냐? 네. 로봇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방송에서 얼핏 여러 번 말씀드렸던 참 희한하다. 진짜 로봇 주식은 안 올라가고 로봇에 납품하는 업체들만 올라가더라 해서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네, 오늘 그 흐름에서 진짜 로봇 주식이 크게 오르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이 로봇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었던 반면 한국 증시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 흐름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57% 25포인트 올라가면서 4,550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을 지금 꽤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전히 한국에서 싼 것은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가 저렴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실적이 코스닥은 없어요. 좀 과한 표현이지만 맞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실적 대비 쌉니다. 그리고 ROE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업종 동향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대형주 중에서는 더 몸집을 키웠고요. 삼성전자도 1.5. 지금의 1.5는 지금 이게 복리로 올라가는 거다. 이게 옛날에는 1.5% 올라가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시가총액이 800조가 넘어가니까 1%면 1.5%면 10조가 넘게 올라. 10조짜리 이상 회사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유독 많이 오른 거는 앞에 현대차 쓰여진 놈들, 그 다음에 특별히 자동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떨어진 주식들이 주식 수로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상승 종목 수가 200종목밖에 되지 않고요. 하락은 686종목. 그다음 코스닥은 그 419종목이 올랐고 1276개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거래소 보시면은 압도적,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압도적으로 많은 종목이 3배 이상의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플러스가 났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위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시 경제 상황들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고시 환율, 원화 환율은 달러당 1,447원, 엔화에는 924원, 중국에는 207, 그리고 유럽에는 1,690원. 계속 그냥 비슷한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주로 보자 했는데 얘만 계속 오르네요. 금리가. 다른 쪽은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데 보통 이러지 않는데 우리나라 채권시장 좀 신기하네. 미국하고는 좀 결이 다르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단기채 내려, 금리를 내릴 것 같아서 단기채 내려도 경기가 인플레이션 심할 것 같으면 10년채가 오르면 30년채도 같이 오르거든요. 이거는 좀 이상하네.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그런 흐름들 나오고 있고, 자, 다음으로는 그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화물, 운송, 물류, 그리고 자동차. 근데 항공화물도 저 14% 오른 거는 현대 관련주들의 강세예요. 현대 글로비스가 강세인데 조금 이따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자동차가 오늘 휘감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다음으로는 백화점 IT 서비스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요소수, 히토류. 요거는 이제 중국 마감 보시면은 이중 성격 제품에 대한 그 일본에 대한 대일본 수출 금지, 이 건이 가장 크게 작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국내 투자자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많이 샀고, 다음으로 현대차 꽤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2,900억. 그래서 주요 1, 2, 3 펀치를 많이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그 자동차는 기관도 샀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모비스. 자, 모비스를 왜 기관은
기아보다도 더 많이 샀을까?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현대 오토에버 아주 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카카오, 삼양식품, HPSP 오늘 급락을 했던 HPSP를 샀고 삼성전자 두산입니다. 자, 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점차 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순매도 보죠. 외국인은 카카오, 삼양식품, HPSP, 삼성전자 우선주. 기관은 삼성전자 매도, SK하이닉스 매도, 코덱스 200, 카카오, 그리고 개인은 현대차 매도,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오토에버. 야, 여기가 현대차 좀 많이 팔았네. 그렇군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순매수 동향 차트로 보시면 외국인들은 순매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갈 게 신용융자 상황입니다. 신용융자 상황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오늘 간만 보시고요. 나중에 조만간에 이제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조가 많아? 시가총액 2,500에서 3,500조 됐는데, 저는 융자를 안 씁니다. 그리고 융자를 쓰지 말라는 입장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거시경제 흐름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그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한한령에 대해서 질서 있게 해결될 것이다. 중국이 명확히 의사 표현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말을 직접, 거기는 위신이 되게 중요한 나라야. 보니까 위신이 엄청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 안 해. 근데 슬그머니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나 내용 없다고 말해봤지만 이번엔 표현이 다른 점이 있었다. 시진핑 주석이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얹은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얘기. 갑자기 바뀌면 한한령이 없다고 한 게 있는 게 되지 않나. 그런 점을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지금까지 아예 제로 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반가운 소식이죠. 사실상 저하고 아주 친한 연예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연예인 친구가 사실은 중국에서 인기가 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 볼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이거 되면은 유명세 한번 타겠는데 뭐 혹시나 저 BTS처럼 뜬다면은 제가 한번 그분 모시고 한번 대담을 한번 억지로라도 하겠습니다. 큰 돈 줘야 올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자, 이제 오늘의 본론 자동차로 넘어가죠. 오늘 자동차 정말 웃긴 건 이거 어제 나온 얘기야. 어제 나온 얘기가 오늘 반영됐어. 진짜 너무 웃기는데. 자, 어쨌든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16에서 로봇 보여줬고, 아침 미국 시황에서 그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영상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드디어 오늘 작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CES에서 지금 젠슨 왕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30분 비공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되게 의미가 있겠죠.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한국의 뉴스 나온 내용을 보면 드디어 테슬라의 FSD를 고속도로 시험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 주행 결과 보고서에서 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일반 운전자 수준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해보니까 저는 지금 아직까지 안 풀어줬어. 제 차는요, 돈은 냈는데 안 풀어주더라고. 열받아 죽겠네 아주. 근데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 이게 정말로 좋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제가 누구를 선전해 주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일반 운전자 수준 이상으로 괜찮았다라고 고속도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안전하다는 게 보장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뭐 문자를 보낸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하는 것까지 허용이 돼야 될 텐데, 저는 그렇다면 차로 일부 출퇴근할 마음이 조금은 있으나, 그러나 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차로는 책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한국에서 최고 비싼 차, 한 수십억짜리 차를 계속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전차. 그게 제일 좋아요. 전차가 최고 좋아. 책 읽기 좋지, 음악 듣기 좋지. 네, 아주 좋아요. 전
무조건 그거 추천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뉴스 있었고 다시 돌아가서 본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오늘 그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 뭐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추가로 올랐고, 반도체 모듈 관련 주식들도 엄청나게 올랐고 막 그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 특집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인해서 올랐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게로 표를 만들긴 했는데 띄워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했다. 안 한 게 아니고 했네. 감사합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 물론 뭐 AI의 도움을 좀 받았고요.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지분율이 이거 현대차 그룹 회사입니다. 87.6%예요. HMG 글로벌이 저 정도 갖고 있고요.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가 무려 11%를 갖고 있어요. 자, 요거 포인트 기억해 놓으셨죠? 네,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지분이 많은 HMG, 그러니까 현대모터그룹 글로벌, 여기가 누가 갖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지.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여기는 이제 현대자동차 49.5%, 기아가 3.5%, 모비스가 20.0%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기에서 반절하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 현대자동차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뭐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리고 주가가 눌렸다고 추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 이유는 뭐예요? 정의선 회장의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그게 중요하니까 뭐 주주들한테 동의받아가지고 경영 능력만 있으면 자식이라도 잘할 수 있으면 그냥 하게 해준다. 뭐 더 뭐 주인 의식이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문화가 아직은 없어요. 한국은 자식한테 넘겨줘야 돼 하는 게 아직 있는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인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주인 의식적 성격에서 본다면 뭐 아무래도 자식이나 이런 그 친족들이 조금 더 주인 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주인 의식하고 능력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저희가 현대자동차가 그렇지 않다나 그건 아니에요. 현대차는 개인적으로는 뭐 좀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순환 출자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차는 어떤 순환 출자 구조?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 그리고 기아가 현대차, 기아가 다시 모비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삥삥삥삥 돌아 삥삥 도는 거죠. 그래서 모비스는 현대차를 약 한 2% 정도 가지고 있고, 모비스는 현대차는 기아를 차를 34%대 가지고 있고, 기아는 모비스를 17에서 1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따져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적게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기아가 가지고 있는 현대 모비스 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어떤 걸 하나 딱 어디서 고리를 끊으면 순환 출저 구조가 끝나서 이렇게 쫙 일렬로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요 구조에서 어디를 끊어야 될까요? 모비스가 현대차를 한 20 몇 프로, 현대차가 기아차를 30 몇 프로, 34% 이상, 그 다음에 기아차가 현대모비스를 17, 8% 이런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끊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가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끄집어 당기면 모비스를 구조로 쫙 일렬로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기아차가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17, 8조는 얼마가 되느냐? 현대모비스의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현대모비스는 35.6조입니다. 35.6조. 네. 그 다음에 기아는 50조, 현대차는 오늘 추가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 72조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차 지분을 통으로 산다던가 기아차 지분을 통으로 사기엔 돈이 많이 들어. 근데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는 거는 아까 돈이 덜 들죠. 기아가 갖고 있는 거 10 몇 프로니까. 그러면은 뭐 20%라고 쳐도 한 6조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딱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이 있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정의선 회장이 얼마를 갖고 있나요? 20% 갖고 있죠.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게 얼마에 상장되면 되는 거야? 얼마에? 20%면
얼마에 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저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뭐 계속 유상증자했습니다. R&D 자금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야 미친 짓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분율을 딱 보니까 뭔가 느낌 딱 오는데,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시장, 빵빵한 미국 시장 나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6조 정도의 상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조 죄송해요. 30조 정도에 상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잖아. 6조. 뭐가 좀 그림이 오지 않습니까?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10조에 그 상장되면 얼마야? 12. 그럼 좀 많이 부족하지. 한 2조, 3조, 뭐 2조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20조 하면 4조대. 그래도 저거 기아차 갖고 있는 모비스 집은 저거 다 사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런데 여기서 또 방법이 있죠. 현대오토에버. 자, 현대오토에버 오늘 신고가입니다. 야, 무려 10조까지 올라왔어. 10조. 예, 10조까지 올랐는데, 여기 그 정의성 회장의 지분이 어디에 맞느냐? 그다음에 글로비스 오늘 많이 올랐어요. 글로비스 많이 올라서 1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글로비스 옛날에 글로비스 하나 갖고 한번 해 먹으려다가 외국인 주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한번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 반발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주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단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게 될 경우,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실탄을 확보하게 될 경우 그 돈을 근거로 약간의 돈이 더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비스 지분을 사면서 모비스의 그 지배구조, 중심의 지배구조가 되겠죠. 현대차를 20% 넘게 갖고 있으니까. 자, 글로비스를 몇 프로 갖고 있느냐? 약 20% 갖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림 나오나요? 자, 현대 글로비스가 지금 무려 16조예요. 16조. 자, 이거 20%면 얼마입니까? 한 3조 되잖아요. 그죠? 그림 나오네.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글로비스 이 지분을 잘 엮어서 기아가 갖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가지면 해결되네. 그죠? 일자로 쭉. 제가 왜 이걸 자꾸 설명을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이런 구조가 숨어 있다는 거, 일반 뭐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알아요. 뭐 현대차 투자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은 다 없을 것 같고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다시 반도체 주식들이 초강세 보여주고 있어요. 반도체 주식들, 야, 멈춤이 없다. 반도체 주식 말고 반도체 한번, 반도체 가격도 한번 살짝 보고 올게요. 추가로 올랐어. 야, 끝이 없다 정말. 와, 실화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건가? 컴퓨터 사는 게 부담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뉴스 준비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조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선 제가 지난번에 밸류에이션 한번 해드렸었는데, 올해 수주가 작년 대비 한 30% 확대가 되어서 영업이익이 K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이 10조를 넘길 것이다 라는 뉴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선박 발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27% 정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만 수주량이 8% 증가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고사양 조선 때문이죠. LNG. 네, LNG 선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AI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AI가 원자력 발전 정도의 그 전력이 필요해. 한번 그 데이터 센터 크게 지으면 1기가와트 필요해. 그러면 1기가와트 원자력 발전 시작하면 언제 지어요? 4, 5년 이상 걸릴걸? 그죠? 부지 선정하고 부지가 이게 문제가 없는지 지진이 안 나는지 다 확인하고 나서 이런 거 장전자, 그다음 동네 주민들 다 허락받고, 뭐 그다음에 이제 어디 얼만큼 어느 사이즈로 지을 건지 업체들 다 이렇게 하고,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으나 땅 파고 설립하는 데까지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 빠른데 그거는 전력량을 다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가널성, 신재생의 가널성이 문제죠. 이 가널성 어떻게 커버리지 할 거냐. 역시 가스가 최고죠. 가스는 필요할 때 가스 레인지처럼
켰다 껐다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중에만 키든가 바람이 안 불 때만 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버리지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LNG 수요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LNG 수요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LNG가 나는 곳이 있지. 그러면 그걸 옮겨줘야 되는데 그걸 뭐 자동차로 옮길 거야? 안 되는 얘기죠. 배로 옮겨야 되겠죠. 근데 LNG는 초고압 초저온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일설에 의하면 몇 년 전에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LNG를 가득 싣고 도착지에 가봤더니 LNG가 없어. 어디 LNG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다는 우습게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절반 날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막 샌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도 기가 차가지고 유럽 선사들 본행제는 한국의 어디 거를 사세요. 그걸 쓰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공부해서 투자했지. 그래서 갖고 있었지. 1년 반을 2년을 갖고 있었지. 진짜 안 오르더라. 그래가지고 팔았지. 조금 먹고 팔았지. 더블 넘게 가다가 그 다음에 2배인가 3배 갔는데 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바닥을 다 깔아줬어. 바닥을 다 깔아가지고 막 개고생하고 막 마이너스 30%까지 나는 걸 해가지고 플러스 막 30%인가 됐다 이제 고생을 했지만 오케이 콜 팔았습니다만 그 뒤로 2배 넘게 올랐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야, 참. 자, 그리고 또 우습게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이제 그 국빈 방문해가지고 샤오미 준 폰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뉴스가 되었죠. 또 하나는 그 부인인 펑 리안 부인이 그때 한국에 와서 못 받아서 아마 좀 삐졌었던 것 같아요. 자, APR의 메디큐브 이걸 했는데 메디큐브가 APR이 직접 그 정상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금박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곧 MBC 뉴스 하이킥, 자,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에 가야 돼서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준비한 내용은 더 있었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 하면 그쪽에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현대차 그룹 주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